중국이 지난 11월 8일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관광, 친지 방문, 친척 방문, 비즈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일간의 무비자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자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보통 움직이거든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가장 중국이 이제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의 방문을 허용하자라는 이제 차원에서 한 거고, 실제로 작년 말부터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특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한국과 중국 관계가 올해 그 5월 달에 리창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그 이제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유화적인 분위기로 갔고, 실제로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 많은 분들이 단체 관광을 중국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화권을 제외하고는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혹시 무슨 다른 의도라든지 다른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11월 8일 날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중국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그 외교부 대변인이 8개 나라에 비자 면제 조치를 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9번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는 그 발표할 때는 하지 않다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한국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한국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했을까? 이제 이래서 저희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왜 이 순간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 조치를 했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뭐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 그것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그 이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한 전체적인 틀은 중국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작년에 소위 리오프닝이라고 그래서 경제 활동 재개하겠다고 굉장히 선언적 의미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리고 외자가 자꾸 빠져나가요. 그리고 중국에 가보신 분들 느끼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외국인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겠다. 그게 이제 관광 내수 산업을 좀 진작해야겠다라는 가장 큰 틀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제 8개 나라 하면서 한국까지 해서 9개 나라인데 나머지 8개 국가는 이제 주로 유럽 국가고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 뭐 한국도 인구가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을 많이 가고 있었는데 왜 한국을 또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한 분이 중국의 이 지금 반간첩법, 그러니까 중국이 방첩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간첩죄를 범위를 확대하는, 거기에 이제 한국군이 이미 거의 1년 가깝게 구금이 돼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래서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또 좀 안 좋아진 거죠. 10개월간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사실 거의 일방적 발표입니다.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데도 알리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었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중 압박이 강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의 관계, 소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한미 동맹인데 한미 동맹의 강화라든가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돼도.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훨씬 강해지죠. 동맹은 그다지 중시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한국을 더 이상 미국에 경사하지 않도록 좀 이제 유화적 제스처를 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 에이펙 우리 10월 말에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방문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양국 관계가 안 좋은 가운데 중국의 국가 원수가 방문하면 별 환영을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026년 에이펙을 중국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수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 방문이라는 시스템, 이거를 이제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한국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국이 전랑 외교, 그런 게 늑대 외교잖아요. 이거를 팬더 외교로 전환했다. 조금 이제 부드러운 외교를 하려고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선상에서 우리가 이번에 비자 면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실 이 상호 비자 면제의 관점으로 중국이 한국한테 비자를 같이 면제하자라는 얘기를 사실 이전부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자 면제라는 거는 어쨌든 비자를 안 받고 들어오니까 우리 인구는 5천만이고 중국은 14억인데 그중에 보면 와서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불법 체류라든가 대량으로 밀려 들어오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그 불법 체류를 하면 그게 이제 자원의 그 분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사람이 있을 거를 더 들어오면 7사람이 써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원의 분배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이런 데 쉽게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호 비자 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 법무부나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안 되다가 이번에 일방적인 조치로 갑자기 이루어진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미국과 일본의 관광객이 사실 제일 많이 오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미일은 그걸 한다고 그래서 오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이지 않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픈을 해봐야 상징적 효과 이외에는 별로 늘어나는 게 없을 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미일 삼각 공조 이 분위기 중에서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 그러니까 미일도 동맹입니다. 그다음에 한미도 동맹이고, 그러나 한일은 동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 고리에서 한국이 제일 고리가 약하니까 한국을 자꾸 끌어들여서 오군화. 근데 이제 우군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같은 편이 되기는. 왜냐하면 가치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은 미국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우회적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그 소위 비자 면제를 실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중국도 이제 시진핑 체제 들어서 국가 안전을 제1로 내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 그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혹시 중국의 정보를 빼내거나 중국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자를 주는데 상당히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색했던 거죠. 특히 최근 몇 년은 중국 들어가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 하면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고향까지 써야 되고 뭐 자기 학력도 써야 되고 일반 비자 신청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쓰게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중국에 대한 그 소위 호감도 이런 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으로서는 중국에 와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려고 비자 신청해도 굉장히 어렵죠.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갈 때도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그 비자의 소위 그 허가 범위를 좀 강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MZ 세대나 젊은이들이 여행 많이 가는데, 아우 중국 그렇게 복잡하게 내 돈 쓰면서 뭐 하러 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행 한번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가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불안 요소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비자 면제로 인해서 방문이 많아지고,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지고, 이제 혹시 중국의 이미지를 조금 개선할 수 있다면, 그거는 플러스 효과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중국 가는 건 더 어려웠어요. 중국은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그죠? 3년 내내 완벽하게 국경을 틀어막는 듯한 그 자기 내부에서의 이동도 막았지만 해외에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가려도 PCR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내야 되고, 입국 뭐 24시간, 48시간 전에 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 기회가 있어도 좀 미루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반간첩법이든 뭐 이런 그 소위 중국을 들어오는 거에 대한 통제를 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너 못 가겠다. 이제 이런 게 많이 생겼고, 다만 이제 중국에서 지금 기존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거를 갑자기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새롭게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 미루게 되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오면 나는 안 가겠다. 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중국이 더 불리해질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중국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수가 진작이 돼야 경제 발전을 견인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국가가 다 주로 이제 그런 대개 세 개 요소로 이 경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수 부문, 그다음에 투자 부문, 수출 부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수가 중국은 55% 이상이 이끌고 가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소비가 죽으니까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또 밀어내기 수출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그 커버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내수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상황에서의 내수 진작이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니까 좀 외부적 요인을 통해서 좀 내수 경기를 좀 키워보자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고, 이제 국가별로는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한 부분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뭐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한국에 오려면 다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는 변하는 게 없는데, 지금 그동안 중국 출장이라든가 중국 뭐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중국을 가려던 분들이 많이 미뤄놨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기회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국 사람들 더 올 수 있겠죠.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러면은 선순환적으로 가면 그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중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항상 교류라는 거는 쌍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방향으로만 하면은 커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비자 면제 조치를 했고, 우리 일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해진 거잖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교류가 늘어나는, 또 뭐 여행의 선택지라든가 투자의 선택지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비자 면제 조치가 되니까 중국이 지금 반간첩법, 아까 왜 우리 한국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어떤 분이 이제 스카웃돼서 갔다가 중국 기술을 빼돌렸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스파이 간첩 혐의로 지금 5개월째 구금돼 있다 이런 소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간첩법과 이 비자 면제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비자를 풀어줬다고 그래서 간첩법의 적용 범위가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중국이 얘기하는 간첩 행위의 범위, 이런 것들은 중국 당국이 결정하고 해석하고 또 기소할 건가 말 건가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해석권과 판결권 이런 거를 전부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간첩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 말씀은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